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관련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차입 공매도 목적인 주식 대차 거래 상환 기간을 제한하기로 하고 한국거래소도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중앙 점검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DS투자증권이 현대차가 올해 2분기 미국 판매량 증가에 따른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고 목표 주가를 30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미국의 지역 판매 부진을 미국 지역이 상쇄하며 호실적을 견인할 것이라며 레저용 차량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하이브리드차 비중도 확대되며 수익성이 큰 제품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탑재로 아이폰 신규 모델의 교체 수요 기대감이 커지며 핵심 부품 공급사인 LG이노텍의 목표 주가가 6.4% 상향됐습니다. 광학솔루션 단가 상승에 아이폰 판매 증가 기대감이 커지면서 올해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39.1%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 공정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듀얼 TC 본더를 만드는 반도체 장비 제조차 한미 반도체에 대한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제시한 증권사 리포트가 등장했습니다. 현대차 증권에서는 지금 안 사면 후회라는 제목의 한미 반도체 리포트를 발간하며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를 종전 26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25% 상향 조정했습니다.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 주가가 시세 탄력을 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 IS의 김태성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완벽하게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크게 부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에는 아무래도 2차 전지 부진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뭐 그것도 그렇겠지만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모두에게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시장의 지금 가장 큰 악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트럼프 이슈가 이 투심을 더 불러일으키는 상황이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M7 기업에서 조정은 러셀 지수로의 이제 수급 이동을 나타낸 그러한 상황이라 굉장히 이제 그들은 풍부한 거래 대금과 풍부한 순환매를 통해서 정말 좋은 종목군들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종목군들은 따라는 갑니다. 그런데 연속성이 없다라는 거죠. A라는 테마가 B라는 테마가 C라는 테마가 움직이는 것 같아서 쫓아가게 되면 어느새 벌써 윗구리가 달리면서 시세 연속성이 끝나버리는 그러한 형태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이제 슬슬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계좌가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의 연속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번 주는 혹은 7월 달은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이 조금 빠르거나 매매 전략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베팅을 하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다소 좀 답답하는 그리고 포모 현상에 좀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장이라서 이럴 때는 한 마음 편하게 실적을 좀 기다리는 게 저는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음 좀 편하게 두시고 실적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양대 시장 모두를 봤을 때도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투자자분들 많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수급 양상도 완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시선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코스닥이 거래대금 거의 6조까지 이제 떨어진 상황이고요. 국내에서 어떤 항상
그 유동성 부족한 그런 흐름들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2020년, 21년도의 그 유동성 장세 그런 흐름은 당분간 나오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유동성이 과연 우리나라 증시에 풍부하게 이렇게 들어올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비관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2019년도에 코스닥 4조, 5조 거래대금 열리던 그런 시장으로 다시 좀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그 기존의 우상향하고 좀 큼직하게 잘 가던 종목들에서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도 차익 실현을 한 이후에 그런 돈들이 중소형 단으로 좀 흘러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꽤나 보였거든요. 그래서 성장 섹터의 어떤 수급 쏠림은 맞지만 그 안에서도 순환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자금이 없다 보니까 큰 종목보다는 시총이 작은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의 수급 쏠림이 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발빠르게 파악을 해서 어떤 모멘텀적인 부분에 올라타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신이 이제 그런 쪽으로 할 수 없다 하면 현금을 조금 들고 계시는 것도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증시에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도 역시나 2차 전지주에서의 낙폭이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의 낙폭이 너무나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5% 넘게 빠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너무나도 불안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트럼프 이슈가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엄청나게 지금 영향을 좀 미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수혜주, 그들의 피해주로 좀 나뉘면서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의 이 대응을 통해서 테슬라는 굉장히 또 친트럼프 성향을 보이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결국에 이제 전기차 캐즘 현상 그리고 판매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들이 작용이 되면서 현재 에코프로 BM 혹은 포스코 그룹주들의 지금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는 우리가 표현을 좀 많이 쓰잖아요. 저도 지금의 가격이라면 가격적으로는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다렸던 부분,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만약 보여주지 않는다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100점짜리 시험지 중에 50점짜리는 일단 맞췄습니다. 어디서 맞췄냐면 테슬라가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YOY 대비 인도량이 늘어나고 있음을 또 GM과 포드에서도 혹은 현대와 기아에서도 EV 차량에 대한 수요가 조금은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줬는데 일단 나머지 반쪽짜리는 광물의 가격이 그럼 올라가서 우리가 기대했던 영업 마진율을 찍어줄 수 있겠느냐 그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혹은 이제 양극재, 음극재 관련 기업들도 충분히 반등 그 이상을 좀 보여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다소 조금은 위험 신호가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어서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지금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비중을 줄이셔야 되겠지만 만약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만약 매수를 하게 된다면 지금의 가격도 괜찮지 않겠는가 대신에 최대한 분할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지금부터 바라본다면 분할 매수가 적절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2차 전지주도 너무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이 바닥인가 또 바닥을 지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대표님. 대표님께서 바라보시는 2차 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확실히 2차 전지는 어떤 숫자에 대한 확인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이제 투심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나. 2차 전지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서의 거래 대금을 본다라면 사실 상승할 때 그 거래 대금에 비해서 좀 많이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그 말인즉슨 그 기존에 요구를 신규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조금 더 기다리는 그런 관망을 유지를 하는 것 같고 또 좀 전에 그 트럼프 관련해서 수혜주와 이제 비수혜주들 비수혜주로 이제 엮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도를 어제 오늘 이렇게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건 일단 실적이 나왔죠. 실적이 나온 이후에 상승 기조를 타다가 지금 밀렸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2차 전지를 지금 시점에서 바라볼 때는 뭔가 숫자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실적도 굉장히 안 좋고 최악인 상황이 아닐까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에 성장주 단으로의 돈의 수급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게 이제 바이오는 도드라지게 나타났던 부분이고 2차 전지도 최근에 그런 흐름이 나왔다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총 맞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성장주 단으로 바뀌고 있는 시장의 변화는 아직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봤을 때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저점 단을 이탈하면서 추세적인 하락을 계속 보여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저는 저가 매수 관점으로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최저점을 다시 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때는 뭐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만약 뭐 분할 매수를 하고 최저점 이탈 시 대응을 한다라면 손실은 굉장히 짧은 구간이 될 거예요. 대신에 만약 그 성장주 단으로 돈이 흘러가고 2025년도에 어떤 그 2차 전지 뭐 Q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 여기에 따라서 P까지 이제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높아지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이 바닥이 될 수 있다라는 논리가 형성될 겁니다. 주가는 항상 뭐 6개월에서 1년 뭐 예전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10년도 거의 뭐 7, 8년 선행했었나요? 2030년 실적 얘기하면서 올랐었기 때문에 주가는 선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면 일단 기술적으로는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점 단에 좀 긴 관점으로 매수를 한번 이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다만 저점이 이탈되게 되면 추세적인 하락은 계속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또 비중 축소라든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단에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이다. 뭐 그분들은 지금 당장 뭐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 바닥에서 더 밑이 나오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트럼프의 비수혜주를 먼저 얘기를 했는데 종가 베팅할 섹터로 넘어가서 트럼프의 수혜주 쪽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방산 쪽은 사실 수혜주로 거론이 되기도 하고요. 네. 뭐 트럼프의 이슈도 있지만 수주 잔고도 꽤 괜찮은 편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뭐 수주 잔고 기준으로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30조의 수주 잔고를 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현대 로템입니다. 제가 4주 전에, 그러니까 3주 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게 있어요. 현대 로템의 시총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시총이 약 3배 차이가 납니다. 시총이 3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3배 차이가 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단순 산수 계산을 해봐도 수주 잔고도 3배 차이가 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주 잔고가 10조, 현대 로템이 지금 수주 잔고가 10조가 아니라 18조, 거의 19조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현대 로템이 상대적으로 더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현대 로템의 시세가 가장 좋았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방산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죄송합니다. 확실한 수주 잔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대선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연임을 하든 트럼프가 재선임을 하든 국방비를 삭감할 대통령은 지금은 없다.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EU, 중동, 동아시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정세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국방비를 절대 삭감하지 않는다.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큰 수혜는 당연히 방산주가 이제 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방산 대형주가 있고 방산 중소형주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주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매매를 할 거였다면 미리 가지고 계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가격적인 좀 부담이 있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성향에 따라서 지금은 종목을 좀 잘 고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르신 종목이 퍼스텍인데 네. 자, 어떤 점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셨어요? 일단 퍼스텍의 시가총액이 1,600억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 받아놓은 수주 잔고를 좀 계산을 해보니까 8천억을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보다 8배가 많은 지금 수주 잔고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러면 퍼스텍이 정말로 받아놓은 수주 잔고 그대로 계속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인도만 하기만 한다면 이 기업의 시총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시총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갑작스럽게 그럼 수주 잔고가 많아진 거냐? 절대 아닙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22년, 23년 매년 지금 영업이익도 그렇고 총 매출액도 그렇고 꾸준히 성장한 기업이 바로 이제 퍼스텍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소 한 가지 아쉬운 건 퍼스텍, 빅텍, 스페코 이 기업들은 하나로 묶죠. 우리가 보통 이제
방산 테마주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이 이제 속해 있다 보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기술력보다 테마적인 움직임에 조금은 더 많이 휘둘렸었던 상황인데 일단 지금은 시장에서 방산을 바라볼 때 테마적으로 보기보다는 수주잔고와 실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주잔고가 많은데 지금 영업이익이 못 따라오는 그런 이유가 있는가? 그것만 좀 불확실성만 제거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주가의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서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지금은요 손절은 짧고요 기대 수익이 높다면 저는 베팅을 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기업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정말로 안 움직였습니다. 네, 정말로 안 움직였고 현 구간에서 저는 3,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1차적으로는 4,000원 그리고 4,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넘어가게 되면 저는 4,500원까지의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중요 포인트는 수주잔고 여기에 내가 손절을 할 수 있느냐. 손절을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이런 기업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야기가 좀 잘 적합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의 첫 번째 종목으로 퍼스텍을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대표님의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IT 쪽인데 종목을 보니까 애플과 관련된 쪽이더라고요. 이제 월가에서 애플과 관련해서 목표가가 $300까지도 등장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애플 관련주들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좀 일정이 잡혀 있는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뭐 최근에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뭐 전략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애플이 9월달에 그 신규 스마트폰이죠, AI를 탑재한 스마트폰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국내 기업에서는 뭐 LG 이노텍, BH 같은 기업들이 애플 관련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애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안 좋았다 하면서 이제 6월 초에 한번 급락이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음 날 바로 말이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뭐 애플도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BH나 LG 이노텍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기판 관련해서 지금 애플의 어떤 신규 폰 출시됐을 때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개선이라든지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어제 오늘 뭐 리포트가 나온 것 같던데 뭐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이번에 2분기에 나올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접근하시면 지금 오늘 뭐 시장에서 도드라지게 딱 움직이고 있는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이 기판 쪽이 하나다라고 보신다면 이쪽은 일정이 잡혀 있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 만들어낼 가능성 높다. 실적도 좋고 저평가되어 있고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안 볼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이제 관련주인 전 사실 LG 이노텍을 생각을 했는데 BH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어떤 모멘텀을 좀 보셨을까요? 근데 뭐 둘 다 똑같아요. 그냥 뭐 모멘텀 자체는 애플의 신규 뭐 제품 출시 거기에 따른 기대감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금 시총이 BH 같은 경우는 9,200억 오늘 좀 올라서 7% 정도 올라서 9,200억인데요. 전망치 추정치의 실적 자체가 지금 1조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게 좀 과도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시장이 계속 가던 종목들 위주로 지금 가다가 어느 정도 못 갔던 종목들 모멘텀에 있는 기업들로의 이런 순환이 수급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가이던스 그리고 내년의 가이던스를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저평가 국면에서의 저항 구간을 돌파하려고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매수가는 뭐 오늘 종가 27,000원 부근인데 지금 뭐 요 가격단도 괜찮고요. 종가까지 기다리셨다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29,800원 정도, 한 3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요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되고요. 추세적으로 이번 파동의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한다 생각하셔서 24,200원은 손절가로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두 번째 종목은 BH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아무래도 트럼프 이제 수혜주, 비수혜주 이런 걸로 시간이 움직이다 보니까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요. 자동차 쪽에서도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또 증권가에서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34만 원으로 상향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자동차는 올해 단 한 번도 부정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판매 데이터가 지금 그것을 바탕을 하고 있고 만약 북미 쪽에서 혹은 유럽 쪽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현대차와 기아는 지금 어디가 있느냐? 바로 인도 쪽에서 이제 성장성을 지금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주에 대한 뷰는 여전히 이제 강력하게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주 사이에 나온 이슈 중에 안 좋았던 악재는 딱 하나였죠. 그러니까 현대차 딜러, 그러니까 이제 미국 딜러가 현대차의 뭐 재고를 또 조작했다라는 그런 고소를 좀 한 게 있는데 크게 이제 회사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되는 요소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거는 이슈거리로 지나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현대차, 기아 지금의 위치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볼 때 사실은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HL 만더도 현재 가격대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인도 쪽의 성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라면 자동차 섹터 안에서 부품주 그중에서 화신이 아무래도 이제 인도 시장에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오늘의 종가 기준으로 자동차 쪽은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대 종가 기준으로 자동차주도 바라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섹터 내에서는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는 종목이 KG 모빌리티더라고요. 오늘 장중에 14%대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3% 정도로 상승 반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된 건가요, 대표님? 이게 이제 신차 흔히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쌍용이라는 자동차가 이제 사명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지금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KG에서 이제 인수하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SUV 판매가 좀 괜찮게 나왔었는데 최근에 지금 뭐 신차를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차에 대한 기대감, 액티언이라는 자동차인데 이게 사전 예약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그 쌍용 자동차, 뭐 KG 모빌리티라고 해야 되겠죠. 뭐 예약 판매로는 뭐 사상 최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까 기사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자동차 판매 어떤 부진적인 부분들, 실적이 안 좋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신차의 어떤 히트작을 내면서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는 뭐 많이 빠져 있고 아직도 우하향 추세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이제 시세가 한번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앞단에 물려 계셨던 분들의 아마 그 본탈하시는 그런 분들의 매도를 좀 맞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저점 자리 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신차 판매 지금 예약 중인 게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하면 주가 한번 우상향으로 변신하는 거 우리가 또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니들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제는 좀 비만 치료제 쪽을요, 패치형으로 보는 게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또 보니까 신신제약이 상한가 보여주고 있고 대원제약도 급등 양상 펼치고 있는 만큼 좀 분위기 반전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삼천당도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듭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는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지만 저는 애초에 비만 당뇨를 우리나라 시장에 가져와서 대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던 기업이 딱 두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한미 그룹주와 바로 이제 펩트론. 그래서 그 외 종목군들은 우선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신신제약 오늘 사고 싶어도 못 사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내일 갭상승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건지 말 것인지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라파스를 보고 있노라면 신신제약도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전 신규 매수자분들은
과연 이 기업이 정말로 이 비만 당뇨 쪽에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의심을 하시면서 유연하게 혹은 적은 비중으로 매매 전략을 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적은 비중으로 바라보자라고 의견을 정리를 해주셨고요. 대표님께도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비만 치료제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은데 그럼 마이크로 니들과 관련된 종목군에서도 시세 탄력이 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금 일단 라파스가 단기간에 10,000원에서 25,000원까지 한 4거래일 만에 올랐거든요. 이러한 이제 급등 양상을 보이니까 그러면 우리도 마이크로 니들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신신제약도 올라오는 거고, 그다음에 대원제약은 사실 라파스와 함께 공동 개발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또 한번 그런 공동 개발하는 게 부각이 되면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 니들 테마가 한번 불었을 때 그때 그 관련된 종목들 정말 많이 움직였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그 알테오젠의 기존의 링거로 맞던 부분을 SC 제형 주사로 이렇게 맞는 부분, 그것보다 주사도 사실 아프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패치처럼 붙일 수 있다 하면 그게 오히려 더 혁신적인 부분이지 않겠나라는 그런 논리로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일단 그 비만이라는 키워드 내에서 기존에 어떤 이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다라는 이슈로 오르다가 이제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가로, 그러니까 큰 테마가 있을 때 항상 새로운 파생되는 줄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딴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뭐 패치 다음에는 뭐가 나올지, 뭐 경구용도 지금 있으니까요. 경구용도 오늘 주가 좀 올라가던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 워낙에 핫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하는 그런 키워드다 보니까 이 키워드에 붙여서 주가를 좀 부양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전에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거래 대금이 굉장히 뭐 적게 순식간에 이제 오르고 내리고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저같이 이제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 기준에는 좋은 테마가 하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테마주야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의 성격이 지금 돈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성장주 딴에 중소형주들도 갈 때가 됐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그냥 인지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액으로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관망 정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비만 치료제가 부각이 되면서 점차 이제 또 투여하기 편리한 방법까지도 좀 부각이 된다 이런 시각으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리포트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삼성전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AI 수혜가 이제 좀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2분기 실적이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의 상승에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삼성전기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일단 삼성전기가 만드는 MLCC라고 하는 제품의 글로벌 탑티어는 무라타라고 하는 일본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무라타와 함께 지금 삼성전기가 같이 움직이고 있느냐를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무라타와 함께 삼성전기의 우상향 추세가 지금 같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걸로 봐서 일단 추측을 해보면 MLCC의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MLCC 가격을 올리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기의 전체 영업 매출이라든지 영업 이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이제 리포트도 하나 좋은 게 나왔어요. 근데 다소 아쉬운 것은 지금 현재 가격이 17만 원인데 리포트에 뭐 TP가 18만 원, 그리고 19만 원짜리가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상승세를 기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무라타와 함께 MLCC의 판가를 올린다? 지금 MLCC가 AI 시대에 접목해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세탁기 이것들이 이제 플러스 AI가 붙였을 때 기존의 MLCC의 수요량보다 20%가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판매 가격도 높아질 뿐더러 판매 가격이 높아진 만큼 기업들은 이윤을 또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서 저는 삼성전기의 최근에 어떤 들어온 수급과 현재 흐름은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 그동안에 정말 기다려왔던 1년 반에서 2년 동안 박스권을 그리면서 정말 기다려왔던 MLCC 판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20만 원대까지는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세 연속성을 좀 고민을 하신 게 맞다. 그리고 삼성전기는 중소형주처럼 오늘 사서 내일, 오늘 사서 다음 주에 매도 이게 아니라
오늘 사서 적어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들고 가실 수 있는 분들에게 저는 적합하다. 지금 지수가 이렇게 좋지 않음에도 전쟁통에서 살아남은 지금 시가총액 대형주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수급 쏠림이 시장의 관심이 이쪽으로 더 모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세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기가 이렇게 시세를 내게 되면 기본적으로 또 따라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사막 콘덴서, 사마전기. 지금 사막 콘덴서도 현재 위치에서 지금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올해 4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나는 장기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삼성전기를 조금은 단기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삼성전기와 같이 흐름을 좀 타고 있는 사막 콘덴서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의 팁일 수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삼성전기 관련해서 AI 수혜주로도 거론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MLCC 업황까지 정리를 해서 전해주셨고요. 그 AI와 관련해서도 좀 살펴보니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AI 육성과 관련한 대선 공약이 부각되게 되면서 폴라리스 AI가 오늘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지금 15%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 장중엔 23%대까지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럼 AI 관련주로도 관심을 좀 확대를 해봐야 할까요? 네, 뭐 아무래도 트럼프가 AI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AI가 시장의 키워드다라는 걸 모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떤 이제 그 대선에 출마하면서 보통 공약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뭐 이런 거 할 거야, 저런 거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중에 하나로 AI 쪽을 트럼프가 이제 뭐 더 이렇게 육성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좀 엔비디아 뭐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뭐 들어간 그런 이야기들 자회사 관련해서 출자했던 그런 기업들이 부각이 되면서 좀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역시나 하나의 그 성장 섹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기업의 실적은 뭐 그렇게 대단히 잘 나오고 있지 않으나 AI 산업에 따른 어떤 뭐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한 3개월 정도 조정 충분히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트럼프의 뭐 트럼프 관련주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뭐 키워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트럼프가 뭐라고 했다 하면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 기조에 맞는 뭐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오늘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한 3개월간 하락하던 트렌드를 벗겨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트렌드가 어떻게 나타날지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어서는 한미 반도체 이야기도 해볼게요. 역시나 또 리포트 이야기가 나와 있는 종목인데 목표 주가 30만 원의 리포트입니다. 자, 지금 이제 보니까 16만 8,100원이니까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 리포트에 따르면요. 네. 일단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의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 고점 대비 20% 빠졌거든요. 근데 그 20% 빠지는 과정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감내하기에 정말 힘든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뭐 3%, 5%, 7% 이렇게 낙폭이 좀 커지면 손절을 하든 추가 매수를 하든 어떤 대응책을 좀 마련을 할 수 있는데 한미반도체 최근 20거래일 정도의 흐름을 보면 정말 찔끔찔끔 흘러내리듯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서 참 오늘의 반등세에 너무 공격적으로 어떤 베팅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 반도체 IT의 어떤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기보단 지금 M7 기업들에 대한 수급이 되돌아오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오늘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나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이 전체적으로 좀 퍼지려면 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한미반도체도 뭐 TP 30만 원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언제 가냐가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저는 지금 바로 한미반도체가 좋은 시세를 내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요. 반도체 IT는 이번 주 후반까지 시간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안 좋다가 아니라 사야 되긴 사야 되는데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트리거를 만나서 이제 변화를 보이는 건지 그걸 보고 그다음에 저는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 이번 주까지 좀 시간을 두고 바라보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주신 만큼 대표님께도 한번 반도체주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요.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이번에 리포트 나온 거 굉장히 일단 잘 나왔고 위치도 한미반도체 죄송합니다. 한미반도체 일단 그 일봉상의 위치 자체가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구간에서의 일단 반등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일단 6% 정도 급등,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지수를 좀 잡아주는 그런 흐름들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요. 이 흐름들이 시장이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공략을 하더라도 눌림을 기다려서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접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한 16만 1,000원이나 3,0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한다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디쯤에서 매수를 하면 좋을지까지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투자 의견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여주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코스피는 약하게나마 빨간불을 켜주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단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강보합권에 들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을 한 이후에 조금의 오름세 보이나 싶더니 다시 또 오름분을 내려놓는 모습이었습니다. 0.1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2,865선의 마감을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흐름 오늘 장중에 특히나 장 초반에 급락 양상이 크게 펼쳐진 이후에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을 한 이후에도 완만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급락 중입니다. 1.59%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839선의 종가스의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완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홀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1,352억 원을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1,000억 원 넘게 담아내면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2,000억 원 넘게 팔면서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매도 양상 펼쳐줍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수급 주체 코스닥 시장에서는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900억 원 넘게, 기관은 7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데요.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오늘까지 11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1,000억 원 넘게 담아내주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을 이어서 살펴보니까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수량을 살펴보니까 3,000계약 넘게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분위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결국 트럼프 수혜주라고 불렸던 기업들 혹은 이제 섹터가 가장 강했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단순히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기업들도 있지만 차후에 실적을 기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도 저는 존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건설 인프라 관련 쪽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미국에서도 똑같은 흐름이 나왔죠. 금리 인하 9월 달에 이제 진행하겠다라는 어떤 의견이 거의 뭐 90%로 일치가 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건설주들의 어떤 반등세가 강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니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다, 올라가고 있다는 이유로 지금 건설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오는 쪽은 몇 기업 없다. HD 현대산업개발 혹은 건자재 쪽에서 저는 KCC 위주로 일단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인프라 관련 쪽에서는 두 기업이 오늘 정말 좋았죠.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 오늘 지금 불을 뿜고 있는 기업이 HD 현대건설기계와 HD 현대인프라코어인데 오늘 사실은 상승력만 놓고 보면 HD 현대건설이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내용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 본다면 저는 HD 현대인프라코어도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장점은 이거죠. 두산 밥켓과 연합을 해서 북미 시장에서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중대형 제품을 팔고요. 두산 밥켓은 소형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밥켓이 이미 북미 시장에서 판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두산 밥켓도 지금 현대 인프라코어도 이렇게 되면 판매량이 저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도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인프라 관련 쪽도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프라 관련주도 체크해보자고 말씀해 주시고 건설주 관련 제가 좀 추가적으로 한 종목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GS건설이 오늘 52주 신고가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뭐 장중에 뭐 고점보다는 반납하기는 했지만 이제 좀 순살살 이런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시기일까요? 아니요. 아직 못 벗었습니다. 네. 그래서 HD 산업개발을 그냥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GS건설도 좋아요. 좋긴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건설주 안에서 내수 시장만 바라보고 있는 건설주는 사실은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리가 PF에 대한 이야기를 안 꺼낸 지가 좀 몇 개월 됐지만 지금 건설사들 여전히 PF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내수만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HD 현대산업개발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 봤었을 때 현대건설은 또 뭐가 있느냐면 원전을 건설한다면 대형 원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코 쪽 말고요. 중동 쪽에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걸 과거에 시공했던 기업이 누구인가? 현대건설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삼성도 그렇고 대다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공장 증설을 하고 있죠. 그걸 전적으로 누가 하고 있느냐? 과거 삼성 엔지니어링, 현재 삼성 E&A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건설주 안에서도 나름의 어떤 좀 영역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보시는 게 맞지. 중소형 건설사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신문에 부도가 났다, 파산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분위기에 휩쓸려서 테마적으로 볼 기업보다도 내실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에 저는 집중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주 바라보더라도 선별 전략을 잘 짜 보셔야겠는데 내실이 있는 기업을 바라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말씀을 해주시는 동안 우리 시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했고요. 역시나 코스피 시장은 소폭의 상승, 코스닥 시장의 급락 양상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유는 아무래도 사실 뭐 2차 전지제 급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상승하는 종목수, 하락하는 종목수를 비교를 해봤을 때도 하락하는 종목수가 더 많았던 시장이었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살펴보니까요.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봤을 때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비등비등한 가운데 그래도 상승하는 업종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운수장비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1% 후반대의 상승률이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기계 업종은 1.23% 강세, 증권 업종도 최근에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강했습니다. 1%대 상승 흐름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도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급락 양상을 펼친 만큼 하락한 업종이 두드러지게 집계가 됐습니다. 금융업종이 그 안에서는 가장 부진했습니다. 3.49%의 급락 양상이 펼쳐졌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화학업종이었습니다. 2.41%의 내림세, 일반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2%대 하락률이 관찰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닥 시장이 부진한 흐름이 관찰이 됐습니다. 오늘 마감 상황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아까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를 유지를 해줬고 현물에서도 매수세는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제와 어제 이제 국내 증시 매도가 나왔으나 오늘은 또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7월 들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꾸준한 매수세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 계속해서 사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들이 안타깝지만 지금 계속해서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 투자 이민 이슈와 맞물려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되고 있는 부분들은 썩 반갑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우상향하는 기조 코스피 쪽으로는 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추세적인 상승 흐름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950단의 저항까지는 무난하게 지수는 상승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보신 것처럼 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은 이어질 것 같고 지수 플레이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대형주단의 어떤 지수를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로의 수급은 계속해서 쏠림에 나올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시장이 어렵다 하니까 어려운 이유를 찾아보자면 이렇게 뭐 트럼프 이슈가 나온다든지 혹은 종목단에서의 플레이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총 상위단을 살펴본다면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약간의 상승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내일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내일장 전략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왜냐하면 글로벌 증시에서 과연 러셀 지수를 더 밀어줄 거냐 아니면 러셀 지수가 하루 쉬어가면서 다시 나스닥 지수의 흐름이 나올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약간 우리나라 시장 주체의 어떤 큰 자금들이 반도체 IT를 좀 담아냈다라는 것은 반도체 IT도 한 번쯤은 내일과 내일 모레 정도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7월 달 들어오면서 극명하게 시장의 지금 변화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도 벌써 2주차가 지났지 않습니까? 3주차에 이제 접어드는데 그동안에 가만히 있으셨다가 이제 와서 기존 거를 털고 최근에 잘 나가는 종목으로 바꾸는 순간
계좌는 또 빠르게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좀 신중하게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중하게 포트폴리오에 접근을 해보자 이런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제 해상 운임 지수도 계속해서 오른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이제 고점이기 때문인지 약간은 좀 꺾인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에 따라서 또 이제 저희가 해운수에 대한 전략 투자 봐야 하는 거잖아요, 대표님. 네.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벌 물동량과 연관을 지어서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운임지수가 급등을 했던 부분은 결국 중국에 대한 미국의 규제, 그로 인해서 그 날짜가 오기 전에 밀어내기로 일단 빨리 수출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요인이 있었고, 두 번째는 동부 쪽에 이제 파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고요. 홍해에 있는 이제 스웨즈 운하, 그다음에 이제 파나마에 있는 운하들, 지금 뭐 가뭄으로 배들이 못 지나가고 있고 우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운행을 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이제 선박수가 부족해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면 운임은 뭐 한동안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이게 해소가 된다라고 해도 저는 지금 그 WCI라고 그 글로벌 컨테이너 지수 지금 올해 2025년도까지의 전망 자체를 보면 물동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박이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 하더라도 뭐 그 운임의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뭐 이 해운 관련주들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대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뭐 금리 인하하고 글로벌 경기 부양하고 물동량 증가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면 나쁘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경기 흐름을 살펴보면서 해운주 접근을 해보자 이런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본부장께도 해운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뭐 물동량이 증가하게 되면 뭐 지금은 약간 운임지수 꺾이긴 했지만 다시 또 상승 기조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해운주에 대해서는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긴 관점을 가져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기간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미 대선 지나고 나서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 기업을 좀 잘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2분기에 우리가 뭐 11주 연속, 12주 연속 상하이 운임지수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상하이 운임지수가 어느 타이밍에 재무제표에 반영이 될 거냐, 이걸 고려해 보면 3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가오는 2분기 실적보다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HMM이라든지 STX 그린로직스, 대한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낮은 위치에서 매수를 해놓는다면 수익을 줄 가능성은 높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쪽의 어떤 특성상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한쪽에선 돌고 있어서 한쪽에서 또 이렇게 묵직한 종목을 미리 담아냈을 때 좀 불편하거나 답답함을 좀 느끼실 수도 있어서 저는 해운주 좋은 것도 알겠고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도 높지만 지금 타이밍에 미리 사두는 것보다는 저는 실적 시즌 다가오면 3분기 실적 시즌 다가왔을 때 그때도 가격에 메리트가 생겨 있다 하면 저는 그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운수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들어봤는데 해상운임 지수의 상승도 따라가 봐야겠지만 그래도 실적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이제 마감을 해보고 내일장에도 저희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IES 김태성 본부장,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주현 대표의 종가 베팅 종목은 BH입니다. 애플의 신작 발표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28,900원, 손절 라인 24,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태성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은 퍼스텍입니다. 방산 대형주가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랠리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4,000원, 손절 라인 3,000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